자, 이번 시간에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두 마리 토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에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기를요. 자, 항상 얘기하죠. 완전 고용의 수요 공급에 의한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한 균형이 수렴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경제는 항상 아파요. 지금도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균형점이 완전 고용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균형에서 완전 고용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두 가지를 경제 변수로서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 이 수업에서는요, 바로 이제 실업에 대해서 먼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업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실질적으로 2020년 경제가 상황이 안 좋은데도요, 실업률이 4.2%가 찍히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4.2%라고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요. 과연 그것이 어떻게 측정되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는 거기 때문에 과연 실업률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측정되기 때문에 4.2라는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떤 상황에서 생겨날 수가 있느냐, 인플레이션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우리가 그거 갖다가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실업이 나타나는 현상과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이 현상, 그죠? 우리가 항상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경제를 갖다가 우리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완전 고용에서 균형이 벗어나는 그러한 대표적인 불균형 상태를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가져갑니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수요상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상의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불균형에서 바로 실업 문제가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문제가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는 그 상황을 갖다가 그래프로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 것이냐. 항상 우리는 지금 경제는 그렇다고 그랬죠. 지금 이 현상 자체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 갖다가 어떻게 올바른 상황으로 갈 수 있게끔 치료를 해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실업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업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실업이라는 것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이 되어지면 무조건 생산 가능 연령 인구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세의 인구를 갖다가 우리가 생산 가능 연령 인구라고 하고요. 그 가운데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란 신분, 그 다음에 대학원이란 신분, 아니면은 뭐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이면요, 그거는 직장을 다니는 이 경제활동 인구가 우선적입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지금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퍼스트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데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 경제활동 인구가 비경제활동 인구가요. 네, 이 대학생이 일단 첫 번째 신분이 대학생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는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집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도 바로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5세 이상 중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할 의지가 있다, 15세 이상의 일할 의지가 있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취업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책에서 나온 거 보면요, 전체는 이제 15세 이상을 갖다가 노동 가능 인구죠.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으로 나누고 일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경제활동 중에서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것은 전체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실업률이라는 것은요, 바로 경제활동 인구, 그죠?
15세 이상의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실업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이거야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지만요. 또 하나 이제 구직단념자라는 걸 좀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구직단념자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요. 일자리를 찾다 못 찾아가지고 실망하고 더 이상 일자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직단념자는 경제활동인구일까요? 비경제활동인구일까요? 네, 일자리를 찾지 않는다는 것은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직단념자는요, 실질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일하려고 일자리를 찾다가 실망해가지고 포기한 상태거든요. 근데 일할 그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취업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자,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예요. 그러니까 구직단념자는요, 이 경제활동 인구 자체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일자리 안 찾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래요. 일자리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나는 포기할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코큰족이라든지 컨거루족이라든지 컨거루의 엄마 주머니에서 계속 이제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 콕 박혀 있는 사람들, 코큰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바로 이제 구직단념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한 사회, 한 경제에 구직단념자가 많아지면요. 실업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실업률은요, 오히려 낮게 잡혀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실질적으로는요, 이 구직단념자 자체가요, 실직자예요. 포기한 사람이지만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직자인데 구직단념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람들이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실업률가 굉장히 낮게 잡혀버립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요. 구직단념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업률은 떨어진다는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100명이라고 합시다. 한 경제 안에. 그리고 그 중에서 실업자가 5명이다. 그러면은 자,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자, 100분의 5 해가지고 5%의 실업률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20명의 구직단념자가 있다. 20명의 구직단념자. 자,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20명이 구직단념자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 그 정상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실업자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은 자, 경제활동 100명에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구직단념자가 나도 일할래 라고 한다면은 120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120명 중에서 실업자는 이 구직단념자 실업자입니다. 그래서 25명이 돼요.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실업률은요. 20%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는 한 사회에 구직단념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실업률은요. 오히려 훅 낮아집니다. 자, 이유는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진정한 실업자지만은 바로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으로 포함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업률을 재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이기 때문에 구직단념자가 제외가 되어져서 오히려 실업률이 굉장히 낮게 잡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0에서 실업률 빼면 고용률 나오냐? 아닙니다. 고용률은 또 계산하는 방법이 틀려요. 밑에가요. 15세 이상의 노동강 연령 인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실업률은요. 밑에가 경제활동 인구. 15세 이상 중에서 생산 가능 연령 중에서 바로 경제활동 인구만 들어가는 거고 고용률은요. 15세 이상의 인구가 다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약에 실업률이 5%다? 그러면 고용률은 95%구나? 아닙니다. 훨씬 낮아져요. 왜냐하면 밑에가 더 숫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실업률이 우리가 이제 3%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고용률은요. 60%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이유를 아시겠죠? 실업률이라는 것은 밑에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그죠? 이거는 왜 60%가 나오느냐? 밑에가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연령 인구분의 그 다음에 위에
고용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60%, 70%대가 잡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참 재밌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옛날 기준이지만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용률은 되게 그래도 낮아요. 지금 다른 나라 70%대지만 우리는 60%대에 들어가고 있죠. 근데 실업률은 또 굉장히 낮습니다. 원래 고용률이 높으면 실업률이 낮아야 되고, 고용률이 낮으면 실업률이 높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용률도 낮고 실업률도 낮고, 자, 여하튼 뭐 그러한 상황인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실업률이 왜 4%대?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적으로 4%의 실업률 4.2%라고 딱 발표를 합니다. 거짓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거는 실업률을 조사하는 방법상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실업률을 갖다가 조사하는 방법을 보면요. 통계청에서 33,000 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직접적인 설문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그 설문이 뭐냐면요. 첫 번째, 자, 아무나 무작위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조사 기간 동안에 한 주일에 수입을 얻기 위해서 1시간 넘게 일한 적이 있습니까? 먼저 딱 물어봐요. 물론 당연히 직장인들이 일한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직장이 없는데 내가 친구 대신에 1시간 알바를 띄워준 적 있다? 그러면 예라고 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예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바로 취업자예요. 그러니까는 그 물어보는 그 조사 대상 기간에 한 주일 동안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다? 하면은 무조건 취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계약직이냐? 아니면은 뭐 다 고용이 돼 있는 상태냐?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니다, 나는 일한 적이 없다 라고 대답하면요, 그 다음 뭘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실업률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실업률을 구하려고 하면은, 자, 일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럼 실업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인지, 그죠?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일할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경제활동 인구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아니다 하면 어때요? 이건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그죠? 비경제활동으로 제외가 돼버리고,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대답하면은 한 번 더 확인 사살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일자리를 제안을 받았다면 응했을 것입니까? 그러면은 네 라고 대답을 하면은 비로소 실업자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업자 되는 단계가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해서 4%대 우리가 실업률이 걸리는지 아시겠죠? 처음에 1시간 넘게 일한 적이 있습니까? 네 하면은 취업자, 아니다 하면은 우리가 실업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경제활동 인구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다 하면 비경제활동 인구, 기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확인 사살 해가지고 그렇다 하면은 비로소 실업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4% 이상의 실업률을 한 번도 기록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들 알죠? 4%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하튼은 이 방법은요, 일본의 이제 노동청 방법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노동기구에서는요, 사실 이제 지금은 일하느냐? 경제활동 인구냐? 이 순서대로 물었잖아요. 근데 세계노동기구에서는 경제활동 인구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느냐? 이렇게 역행으로 물어보라. 그래야지만 더 실업률이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매 달에 따라서 굉장히 또 이 실업률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취업문이 열리는 때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딱 두 번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찾는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져요. 그러다가 요 시기가 지나면요, 그때는 이제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줄어들어 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대답하면요, 경제활동 인구가 확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취업문을 여는 건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수시 채용에 들어가요. 항상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때그때 모으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수시 채용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삼성이 인적성 검사를 인터넷으로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거긴 서류만 이제 제출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험에 드는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낭비적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서류 전형을 통해 가지고 통과한 사람들만 이제 시험을 보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것조차도 대면이 불가능하니까 인터넷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인터넷 시험이 보편화되지 않을 것이냐, 훨씬 더 시험을 치르는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더 안정된 분위기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청년 실업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업률은 전체를 대상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청년 실업률,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5세에서 보통 29세까지 혹은 또 25세까지를 따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통 이 나이대를 우리가 청년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사회 초년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실업률, 그죠? 그 부분, 새롭게 일자리를 찾는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청년 실업률은요, 일반적인 실업률보다는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 알아요. 나라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도 이 수치를 모든 사람이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그 느끼는 실업률은 몇 %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10%다 20%다 굉장히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요, 실업의 개념을 조금 더 실질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과. 그래가지고 지금 확장 실업률이라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15세 이상의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 그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요 사람만 실업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1시간 이상 일한 적이 있습니까? 네 하면은 당연히 취업자가 돼버린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정규직, 비정규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계약직으로 갈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으로 가는 케이스인데요. 지금 취업자 중에서도요, 진정한 취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부분을 갖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요, 단시간 이제 취업을 하는 사람이 말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일할 수 있으면 언제나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언제든지 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실업자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를 우리가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도요, 실질적으로 일자리만 있으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잠재 취업 가능자라든지 잠재 구직자, 잠재 취업 가능자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의미를 보면은 갑작스러운 병마라든지 여러 가지 집안 사정 때문에 일자리가 있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잠재 취업 가능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재 구직자는요, 일거리가 있으면 바로 일이 가능한 사람들. 근데 근로조건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일자리를 찾는 걸 포기한 사람들. 구직단 남자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런 사람들도 사실 일자리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근로조건만 맞다면은 일할 의지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인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실업률을 갖다가 현실과 맞춰서 가져간다면은, 지금 보시면요, 요 잠재 취업 가능자와 잠재 규직자, 그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잠재 경제활동 인구다,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잠재 경제 활동 인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활동 인구와 합쳐가지고 확장 경제 활동 인구. 그죠? 경제활동 인구 좀 확장됐죠. 그러니까는 잠재 경제활동 인구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확장 경제활동 인구.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진정한 실업자, 요 사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들 언제든지 취업자, 그죠? 그러한 자리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실업자에 들어가고, 그냥 진정한 실업자 들어가고, 잠재 취업자도 지금 실업 상태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근로조건이 안 맞아서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업자에 다 포함시키는, 그죠? 그러면은 전체 확장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 구성 요소, 이걸 다 포함시키는 실업자 수.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장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구성 요소 4가지가 다 들어간 그런 우리가 실업률을 확장 실업률이라고 해가지고 체감 혹은 체감 실업률,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실업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통계청에서도요 바로 요 확장 실업률을 갖다가 또 별도로 발표를 해줘요. 물론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전과 같이 그렇게 계속 조사하는 실업률과 그 다음에 현실 세계와 좀 더 밀접하게 관계를 갖게 되는 확장 실업률 2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다 이렇게 되겠죠. 실업자 요소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취업 관련 이 비정규직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실업자, 잠재 구직자까지 다 합쳐진 그러한 케이스. 그래서 보시면요, 확장 실업률은요 굉장히 또 높습니다. 지금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왔을 때는 20%가 지금 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실업률이 확장 실업률. 요즘에 신문 기사 보면요, 실업률을 얘기하면서 옆에다 확장 실업률 얘기를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그러한 실업률이라는 것은 이 정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은요 더 높아요. 그죠? 청년층은 일단 실업률 자체도요 청년층만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데 거기다가 청년층의 확장 실업률, 그죠? 체감 실업률은 더 이제 20% 이상 훨씬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업률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죠? 4%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확장 실업률을 갖다 옆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 실업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 뜻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